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비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철 의원이 새 야구장 위치 문제 불만을 품고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야권 의원들 간의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경남 지역 237개소에서 치러져 투표율 82.5%를 보였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시범 경기가 한창입니다. 팬들의 열기로 달아오른 마산 야구장 현장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비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편성키로 하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인데요.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한 경상남도. 무상급식비에 지원키로 했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편성키로 하면서 16일부터 오는 3일까지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의 4인 가정의 초중고생 자녀에 한해서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반발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간의 절차적인 협의도 없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도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사업을 바라보면서 340만 도민이 선출해준 교육감이 이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학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홍 지사가 추진 중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청의 복지 사업과 대부분이 중복이며 이중수혜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입니다.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의 사무이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도의회의 결정대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등한 독립기관으로 자신의 정책을 자신의 재원으로 당당하게 추진하자는 겁니다. 또 도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해결의 실마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도는 박 교육감의 진정성이 있는 사과 전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표현은 따라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만남과 협의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동안의 무례한 발언과 도정을 모욕했던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해소되기 전에 일방적인 제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이로 된 편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약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주시면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종이로 된 편지를 한 차례 보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지만 박 교육감이 그동안 편지와 명절에 보좌관을 통해 인사를 전한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아무런 답을 못했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두 기관 간의 갈등 속에 정작 피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어 이번 경상남도 임시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의회 야권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의정협의회 소속 주철우 의원이 새 야구장 위치 문제에 불만을 품고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주의원의 돌발 행동을 두고 야권 의원들 간의 분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의회 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권 의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민주의정협의회.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주철우 의원은
돌연 민의협 사무국장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이는 새 야구장 위치를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주 의원은 시민과 소통 과정이 부족했고 야구장 이전을 위해 논의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일부 야당 의원까지 가세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에 사퇴를 결심했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종합운동장, 기존의 종합운동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야구장을 짓자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서운했고요. 다른 동료 의원들도 몇 분이 그걸 지적하셨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표결이 있었고, 표결을 통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분 정도가 찬성표를 던진 것 같아서 저로서는 많이 서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민주의정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또 우리 야당 의원 한 분이 찬성 발언을 하셔서 그랬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SNS에는 창원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야구장이 한 장소에 2개가 있는 곳이 없다 해도 또 그래도 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보자고 해도 소용없었다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민의협 활동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우려와 달리 주 의원은 사퇴는 개인적 행동일 뿐 민주의정협의회 활동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야권 내 분열 조짐이 감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 야구장 위치를 두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야권 의원들 간 불협 화음이 발생하면서 향후 민주의정협의회의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경남 지역 237개소에서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곳은 통영산양농협과 한산농협, 통영축협, 통영산림조합, 고성군 산림조합, 거제농협, 거제이룬농협 등 모두 27곳으로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직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남은 농협 120곳, 축협 1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등 조합 171곳의 조합장이 선출되며 경남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통영 굴수화식 수협으로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도내 조합원 유권자는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투표 마감 결과 82.5%의 최종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새누리당 대책위원회와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다시 발의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 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는 사생활 인권 보호 시책도 세우도록 수정해 기존 개정안의 조항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져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성일 창원시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이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창원시 의회 계란투척 사건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회 폭력 사건이며 사전에 달걀을 미리 준비한 점과 공무 집행 방해 등의 1심 선고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기회를 달라는 심정으로 항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11일 군정 운영 극대화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재정훈 도의원과 황대열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 계획과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 군정 핵심 전략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을 보고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군은 내년도 국도비 목표를 올해보다 4.5% 증가한 1,296억 원으로 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등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형 항공기 에어파크 조성 사업과 조선해양 산업특구, 경남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개최 준비 등 3대 핵심 전략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1년 철거된 이후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마산문화원을 봉암동 주민센터 자리에 건설하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산문화원은 지난 1973년 산호궁원의 독립 건물을 사용해오다 접근성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01년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현 위치는 신축을 전제로 임시 사용하기로 계획된 곳이지만 적절한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신축 사업이 표류되면서 수년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손태화 시의원이 봉암동 주민센터 자리에 2,3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건물을 지어 마산문화원과 주민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면서 신축을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 SNS 서포터즈 1기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0일 학생과 일반인, 교직원 등 다양한 분야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1기 서포터즈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서포터즈는 학교 현장에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고 경남교육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리거나 도교육청의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후 참여율과 콘텐츠 제작 실적 등을 고려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고 연말 우수 활동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도 있을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11일 개그우먼 김미화 씨를 초청해 2015년 첫 고성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교양과 가정 행복, 건강 등의 분야로 나눠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3회,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2회로 총 5회에 걸쳐 고성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첫 강연으로 초청된 김미화 씨는 유머 웃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해 유머와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에 대해 유쾌하고 진솔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외 다음 달 8일에는 장경동 목사의 강연을 비롯해 작곡가 이호섭, 방송인 이홍열 등의 강연이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NC 다이노스 신설 이후 창원은 야구팬의 열기로 뜨거운데요. 오는 28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시범 경기가 한창입니다. 시범 경기가 열리는 마산 야구장은 벌써부터 팬들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시범 경기가 열리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NC 다이노스와 신생팀 KT 위즈의 시범 경기가 펼쳐진 마산 야구장. 두 팀 간의 팽팽한 대결이 이어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시범 경기임에도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마산 야구장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범 경기를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마산 야구장을 찾아 뜨거운 야구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응원전에 나선 관중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절로 피어납니다. 시범 경기는 처음으로 왔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야구 그냥 처음 보러 왔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TV랑 보는 거에서는 심장이 약간 좀 쫄깃쫄깃하고 사람들 막 그런 것도 들어보니까 되게 파이팅 넘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네요. NC 다이노스는 휴식 기간을 이용해 홈팬의 선호도가 높은 1루 내야석을 확장하고 광중석에 대한 보수 작업을 마치는 등 야구붐 조성을 위한 세당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는 3월 28일 프로야구의 개막전이 열리는 가운데 창원 야구 팬들의 열기가 시범 경기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283억 원을 투입해 국내 로봇 산업의 중심이 될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도내 7개 산단을 심사한 결과 창원시 마산아포구 진북 산단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탈의 경남시민행동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20일 자전거를 타고 행진하며 노후 원전 폐쇄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2015년 생명환경농업단지의 벼 재배 면적을 470헥타르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영농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가 출범해 근로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섭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 연계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함안 창원 낙동강변 상생협력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개 사업에 앞으로 3년간 국비 136억 원을 포함해 모두 184억 원이 투입됩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창동예술촌에 3.15 의거를 기리는 꽃골목이 생깁니다. 오는 14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전국 최초로 해양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시는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해상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시 사량에서 두산권역의 해양 사고 및 수산 자원 관리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다목적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3월 1일자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으로 도교육청 총무과 단체 기록 담당과 예산과 노무 지원 담당이 노사 협력 담당으로 확대 개편되거나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변경됨에 따라 18개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 담당자 및 급식 인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특성화 사업 참여학과 신입생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합숙형 외국어 심화 교육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 교육은 1대1 스피킹 테스팅을 통해서 수준별 반편성을 마무리하고 9일부터 학생생활관에서 특성화 사업 외국어 심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서 지역의 투표함 안전한 수송을 위해 통영시 욕지도, 사량도, 한산도 등 3개 항로에 경비함정 6척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유선 2척과 여객선 1척이 지정된 장소로 투표함을 수송하게 되며 기상 악화로 수송이 불가할 경우 경비함정이 직접 수송키로 했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48명을 대상으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및 응급처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구급지도의사로 위촉된 최상식 응급실장과 김미강 레어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뮬레이터 활용 팀워크 보강을 위한 내용 등으로 실시됐습니다. 마산소방서는 내섬 여성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봄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살림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3월 10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오후에 낮아지겠고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는 최고 4m로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0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낮아 춥겠지만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3일에는 대체로 흐리고 경남 북서 내륙에는 아침에 비 또는 눈이, 남해안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창원 등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